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중세의 유대인 역사 편에서 이어지는 이야기로 레콩키스타 이후 스페인에서 쫓겨난 유대인들이 주식과 증권거래소, 은행을 통하여 안정성이 확보된 동인도 회사를 설립하고 이후 동서양을 넘나들며 환차익으로 부를 쌓는 근대 유대인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세기 십자군 원정은 경제적 이유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측면에서도 유대인을 추방할 수 있는 논리를 제공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교황이 십자군 원정의 기강을 잡고 기독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단들을 처형하는 것이 십계명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선포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이런 종교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이유로 특히 대부업에 종사하고 있던 프랑스, 독일 국경지대의 유대인들이 집단으로 희생되었습니다. 참고로 지난 로스차일드 1편에서 소개해드린 바 있는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이 바로 이 시기에 죽지 않고 동유럽으로 피신한 유대인들을 통틀어 부르는 말입니다. 그리고 14세기부터 유럽은 백년 전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던 중이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염병까지 전 유럽을 휩쓸었습니다. 흑사병으로 유럽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사망하는 최악의 상황이었죠. 문제는 흑사병에 대한 공포가 사람들을 광기와 미신에 사로잡히는 환경을 만들었고 흑사병의 원인이 유대인 때문이라는 소문이 돌게 됨에 따라 또다시 유대인들이 희생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14, 15세기에 유대인이 제일 많이 살고 있었던 나라는 스페인이었는데 당시 스페인 인구 약 700만 중 50만이 유대인이었고 세비야, 코르도바, 톨레도 등 주요 도시의 경우 3분의 1이 유대인일 정도로 많은 유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흑사병이 유대인 때문에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1348년 아라곤 왕국에서 폭동이 발생하자 결국 스페인에서 유대교는 금지되어 유대인들은 기독교로 개종하거나 스페인을 떠나야만 했지요. 그런 이유로 이 시기에 스페인을 떠난 유대인이 10만 명이 넘었는데 그들이 스페인을 떠나 이주한 곳은 비교적 종교의 자유가 있었던 북쪽의 저지대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오늘날의 네덜란드는 유대인의 이동으로 근대적 자본주의가 시작되며 스페인, 영국을 제치고 17세기 최강의 해상 강국으로 부상하게 되지요. 우리는 흔히 16, 18세기 유럽을 중상주의의 시대라 부릅니다. 중상주의는 다른 말로 하면 왕이 떠오르는 신흥 상인 세력인 부르주아를 이용하여 귀족을 견제한 정책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상업의 귀재인 유대인들의 전성기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흑사병 때문에 쫓겨난 유대인들은 먼저 브리헤와 안트워프로 이동하여 그곳을 16세기 모직물과 다이아몬드 등 중개무역의 중심지로 만들었는데 앤트워프가 네덜란드 독립전쟁 중인 1585년에 스페인에게 정복됨에 따라 유대인들은 또다시 이동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새로 정착한 곳이 바로 암스텔강의 뚝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암스테르담이었습니다. 당시 서유럽 국가들은 후추 등 향신료를 얻기 위하여 동양에 꾸준히 어선을 보내고 있었는데 영토가 작은 네덜란드는 영국 등 다른 나라와의 대결에서 지지 않기 위하여 흩어져 있던 해운 회사들을 하나로 뭉쳐 1602년에 동인도 회사를 설립하기로 하였습니다. 문제는 동양 탐험에 엄청난 돈이 필요했다는 것이었지만 유대인들은 앤트워프 시절에 이미 시험한 바 있었던 주식회사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이를 해결하였지요. 유대인은 주식회사를 통하여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여러 사람들로부터 모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그것을 현실화시켰는데 주식회사가 성공을 거두어 동인도 회사가 엄청난 수익을 내자 네덜란드는 1608년에 아예 본격적으로 주식 거래를 위한 암스테르담 보르스라는 증권 거래소를 설립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듬해인 1609년에는 암스테르담 은행을 설립하여 상인이 금과 은을 은행에 맡기면 그것을 근거로 다른 거래를 할 수 있는 오늘날의 수표와 같은 은행 화폐를 유통시키게 됩니다. 이것은 유럽이 이제 더 이상 중세적 의미의 금융업에 머무르지 않고 근대 자본주의로 발전하게 되었음을 의미하지요. 이전 영상과 연결하여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은행이 처음 생긴 것은 11세기 이탈리아 베네치아, 즉 중세이고 당시 은행은 보관은행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차츰 발전해 가다가 17세기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비로소 근대적 의미의 은행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영국은 네덜란드보다 먼저 동인도 회사를 만들었지만 유대인이 주를 이룬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에 비해 비효율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17세기 중반까지 재해권을 네덜란드에게 넘겨준 바 있는데요. 그 이유는 지난 동인도 회사 편에 비교적 상세히 업로드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를 이용하여 유대인들은 어떻게 돈을 벌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주요 수익이 향신료의 수입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수입원은 바로 금과 은 등 화폐의 거래였습니다. 당시 국제통용화폐는 은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돈을 사고 판 셈인데요. 이것은 서양과 동양의 금과 은의 교환 비율 차이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은 수메르 문명 이후 금과 은의 교환 비율이 언제나 1:12 내외였습니다. 수메르 천문학에 따르면 금은 태양이고 은은 달인데 태양이 한 번 변할 때 달은 12번 변한다는 의미로 이런 교환 비율이 정해져서 그것이 로마 제국을 거치며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었죠. 하지만 당시 중국의 교환 비율은 1:6이었습니다. 이것은 중국에서는 유럽보다 은이 2배나 높은 가치로 책정되었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 이유는 1560년대 말령년간에 장거정의 개혁으로 모든 세금을 은으로 납부해야 하는 일조편법이 시행되자 세금을 내야 하는 백성들은 은이 필요했고 수요가 공급을 웃돌게 되면서 은값이 상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유럽에서 은을 가져다 중국에 팔면서 엄청난 환차익을 챙기게 되죠. 아울러 당시 일본 역시 이와미 은광에서 대량의 은이 생산되었고 일본도 금에 비해 은이 저평가되어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일본의 은도 구입하여 중국에서 팔며 부가 수익도 올렸습니다. 이야기가 산으로 갈 수 있지만 잠깐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때 일본이 대량의 은을 중국에 수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조선의 재련기술 덕분이었습니다. 당시 유럽은 수은 아말감 공법으로 은을 제조하여 수은가스 중독으로 매년 많은 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지만 조선은 연산군 시절 양인 김감불과 노비 김검동이 발견한 연은 분리법 덕분에 수은을 쓰지 않고도 납과 은을 분리하는 첨단 기법을 가지고 있었고 재련기술이 없었던 일본은 은광석을 배에 싣고 조선으로 가져와서 재련한 후 돌아갔지요. 위키백과에 따르면 아쉽게도 연은 분리법은 조선에서는 잘 활용되지 못하였고 그 후 일본으로 넘어가서 일본의 은 생산에 기여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은 재련 기술이 없었던 일본은 조선 덕분에 은을 수출할 수 있었고 일본은 네덜란드에 은을 파는 대신에 난학이란 이름으로 서양 문물을 접하며 아시아에서 중국, 조선보다 한 발짝 먼저 근대 국가로 변모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됩니다. 17세기 네덜란드의 독주는 1651년 크로멜이 영국과 무역하려면 반드시 영국 선박을 이용해야 한다는 항해 조례를 발표하면서 멈춤 신호가 켜지게 됩니다. 그 결과 제1차 영란전쟁이 벌어졌는데 이 전쟁에서 영국이 승리하며 네덜란드 해안이 봉쇄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또다시 이동해야만 했지요. 이때 크로멜이 유대인의 이주를 허용하면서 네덜란드의 유대인들이 영국으로 유입되기 시작하였고 이후 재해권은 서서히 영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중국은 당시 최고의 문명국으로 재해권을 진 영국이 중국과 교역을 하기 위해서는 은이 필요했습니다. 그 결과 세계에 흩어져 있던 모든 은이 중국으로 입국하게 되지요. 하지만 계속된 무역으로 결국 영국의 은이 고갈되었고 대중국 무역 적자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지만 영국은 이미 비단을 비롯한 중국의 물품을 수입하지 않고는 생활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유럽인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중국인들에게 아편을 팔아 중국에 들어갔던 은을 다시 빼내며 무역 적자를 해소하게 되지요. 이번 시간에는 근대적 의미의 주식회사 및 은행의 태동을 살펴보고 그를 통하여 부를 축적한 근대 유대인의 삶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